2부. 자,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 예, 이런 주제로 좀 2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계산 실수가 많은 아이 어떡하나요? 연산 실수가 많은 아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어떤 좀 푸글레 분께서 문제를 똑바로 안 읽어서 틀려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예. 실제로 다 풀어놓고 답만 틀리는 경우. 예. 근데 그 모든 경우 중에 오늘 좀 2부에 좀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 게 아니라 그냥 연산 실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잘못 읽고 이런 얘기는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되고 진짜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을 0으로 쓰는 아이들 혹은 2 곱하기 3을 8이라고 우기는 아이들 예. 10 나누기 2를 예, 2라고 하는 친구들 5죠. 예, 10 나누기 2를 5라고 하는 친구들이 실수가 아니네. 2라고 하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정말 단순한 사칙 연산들 3의 제곱은 18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정말 단순한 연산 실수로 시험을 후루룩 짭짭 말아드시는 예, 우리 마라탕 후루룩 짭짭 마라탕처럼 예, 시험을 말아드시는 연산 실수로 시험을 말아드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 이런 반성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좀 많이 물어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연산 때문에 후루룩 짭짭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예, 저는 솔직히 얘기 드립니다. 계산 실수로 후루룩 짭짭 말아드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솔루션을 네, 제가 2001년부터 대학생 알바로 보조 강사로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4년이죠. 수천 명을 가르쳤지만 결국 아직까지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 이겁니다.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는 방법이 없어. 노답이야?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됩니다. 즉, 계산 실수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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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스프 장난해? 야, 없는데 방금 주제 갖고 와서 우리 바꿨어?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할 방법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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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없습니다. 진짜 어렵다. 예,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수학 실력이 아니고 교육이나 학습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한테 실수하지 말라고 수천 번 얘기한다고 이 친구가 후루룩 짭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냥 이제 좀 보편적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연산을 틀렸지.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해. 그러니까 연산 문항을 많이 풀자. 많이 풀면 해결될 거야. 땡! 절대 해결 안 돼요. 더 후루룩 짭짭. 더 후루룩 짭짭. 이거는 안 되더라. 진짜 얄밉죠. 야, 잠깐만, 안 되는 건 왜 자꾸 얘기해? 그래? 그럼 우리가 애는 연산 실수가 많으면 우리 얘는 영원히 연산 실수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도 저한테 얘기해요. 원장님, 그럼 저는 영원히 연산 실수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연산 실수를 왜 나한테 따지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약간 좀 심각한 얘기를 좀 가볍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연산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예. 안 고쳐져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타고난 습성의 영향이 거의 100%거든요. 그래서 안 고쳐져요. 근데 제가 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몇 분 안 계시죠? 몇 분 안 계시니 저는 안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있죠? 와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연산 실수가 없어요. 하는 분 1. 아니야. 우리 애는 연산 실수가 정말 많아. 이런 부모님은 0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1과 0 어떤 빈도가 맞는지 보죠. 네. 연산 실수를 많이 한다. 1. 0, 0, 0. 0을 막 치면 연산 실수가 진짜 많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절대 연산 실수 없다. 1. 이렇게 쳐보세요. 답변님 이게 0 몇 개 치신 거예요? 이거 셀 수도 없어. 하나, 둘, 셋, 넷, 다, 대략 한 16개인 것 같습니다. 네. 분노의 정치. 자, 마음이 시원하시죠? 일이 없잖아요.
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애는 연산 실수 안 해. 이거 치시는 분 없잖아. 다 0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친구 중에 연산 실수가 없는 친구는 없더라. 갑자기 희망을 드리죠. 네. 자, 해결할 방법은 없어. 근데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아, 전부 다 그래. 자, 물론 빈도의 차이가 있죠. 있죠.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얘기는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연산 실수를 해결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초반에 얘기를 노라고 미리 얘기해 드리고 이건 진짜 어렵다. 안 돼! 라고 얘기한 이유는 대부분 안 돼요. 하지만 해결을 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와, 우리 애가 좀 이런 문제가 맞는 것 같아. 여기를 좀 고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응시켜서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서 아이의 후루룩 잡작을 막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자 우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하다 보면 연산 실수가 너무 많아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실패해요. 예. 그러니까 연산 실수만으로 뭔가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 자,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머리로 풀면서 머리의 생각이나 이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손으로 적죠. 그 손으로 적은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 밸런스가 문제 풀 때 진짜 중요한 삼박자예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머리로 풀면서 머리의 용량이 못 미치는 부분은 손으로 쓰고 그 손으로 쓰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풀죠. 자, 아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머리, 손, 눈.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눈은 검토예요. 검토위원. 머리는 사고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주체. 손은 도움 주는 사람. 어시스턴스. 예. 어시스트 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는 주체, 손은 보조체, 눈은 검토예요. 이 삼박자가 깨지는 순간 실수예요. 원래. 예,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맞춰서 안 풀고 있는 아이들을 이 값을 보정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풀고 손은 돕고 눈은 검토하는 이 형태로 보정 연습을 시켜서 계산 실수를 해결한 사례가 많아요. 적지만 많아요. 네, 적지만 많아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손으로 먼저 푸는 애들이 있어요. 주체로. 손을 주체로 풀면서 그 손을 주체로 풀면서 눈으로 이 손을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머리가 자꾸 그럼 꺼지죠. 그러니까 머리가 주체된 상황으로 줄거리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손이 도우면서 눈으로 풀어야 되는데 머리가 셧다운 되고 손으로 풀고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머리를 온해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머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캐치를 하고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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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동차 치면 엔진이 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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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부하 내에서 실수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혹은 머리만 써요. 손을 안 써요. 저는 손을 안 써. 도울 필요가 없어요. 난 머리로 다 해. 이러다 보면 검토위원이 활약할 데가 없죠. 눈이 머리를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이 맨날 그 질문 많이 하시는 부분이 많이 쓰면 좋은 거냐? 덜 쓰면 좋은 거냐? 뭐 수식이 없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머리 용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외에는 쓰여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주요식이 쓰여 있는 것 그게 눈으로 검토가 되면서 풀어줘야 연산 실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암산만을 해도 연산수가 나오고 실제로 그러면 머리로 풀면 자꾸 실수하니까 많이 적어. 그러면 많이 적다가도 실수를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는 밸런스 문제예요. 밸런스 문제. 이건 아무리 봐도. 그래서 밸런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아까 했던 머리, 눈, 손이 아니라 머리, 손, 그리고 눈. 이거의 밸런스가 제대로 맞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확인하냐?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옆에서 유심히 보세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옆에서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 옆에서 보세요. 머리를 주체로 풀고 손을 주로 안 쓰고 눈은 대충대충 하는구나.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아, 머리는 거의 안 쓰고 손만 쓰고 눈으로 검토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지 요게 이제 아이들마다 이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말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학 학습을 좀 이뤄가면은 대부분의 밸런스가 이제 머리로 풀고 손으로 적는 거의 문제. 손으로 풀는 거 머리가 보조를 하는 경우, 머리로 풀고 손이 보조를 하는 경우, 요 두 가지가 남아요, 보통. 이제 좀 학력이 높아가면. 근데 눈으로 검토를 하냐, 안 하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눈이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꼭 보셔서 요거에 대한 보정법으로 성공을 한 사례가 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눈으로 검토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눈이 다음 줄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내가 푼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눈이 더 앞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실수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 예,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눈을 감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옆에서 좀 예,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을 감고 오히려 눈을 감고 풀면 실수를 덜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빨리 푸느라고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빨리 푸는데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 무슨 학습 박람회인가 갔더니 연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은 뭐 천천히 푸세요.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거기서 욕을 했거든요. 욕을 하진 않았고 막 뭐라 했거든요. 우선 실수를 막기 위해서 아이의 풀이 스피드를 줄이는 행위는 어 정말 뭐랄까요? 요만한 요만한 티끌이 뭐 묻어서 유리창 깨는 격이에요. 뭐 이런 거. 뭐 무슨 막 제 생각이 안 나요, 말이. 그러니까 어 진짜 완전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풀이를 스피드를 줄이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성격이 급해서 문제를 빨리 풀잖아요. 예.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머리, 손, 눈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실수를 하는 거지 무조건 빠르다고 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학 구조는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머리가 빠른 거지. 예를 들어 손이 엄청나게 빠른다고 해서 그게 또 빨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피드와 이 연산 실수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줄이지 마요. 차라리 스피드를 냅두고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풀 때 연산 실수,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 라인 있죠,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 풀이가 이만할 수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만할 수가 있죠. 근데 이만하죠, 원래. 근데 이만큼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수식량을 줄이면 연산량이 줄어요. 아니, 아니, 수식량을 줄이면 연산량이 당연히 줄지. 그치, 맞는 얘기네. 수식량을 줄이면 연산량을 줄여서 연산량이 줄이면 계산 실수가 나올 확률이 적어지죠.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통해서 풀이 연습을 하는 게 사실은 어, 계산 실수랑 연산이랑 무슨 차이가 상관이 있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최적화를 통해서
연산 실수를 엄청나게 줄이는 성공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저가를 하면 아이가 어, 뭐 계산 연산을 복잡한 걸 더 피해갈 수가 있고 복잡한 식을 또 만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최적화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 최적화는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고수풀이를 보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고수의 풀이를 갖고 본인의 방식으로 다시 재체화 과정을 일어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심화 문항을 많이 접하고 풀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최적화를 하는 과정으로 또 어느 정도는 좀 극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산 시간 확보하기예요. 이건 약간 이제 시험 스킬인데, 결국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물러나는 이유는 초도 문제를 풀 때 어떤 밸런스가 안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면 그 계산 실수를 결국 만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약간 습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산 실수를 시험장에서라도 막아보자. 예, 시험장에서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후루룩짭짭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안 망치려면 결국은 검산 시간을 확보할 정도의 오히려 아까 얘기 드렸죠. 스피드를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좋다. 근데 이제 빠르게 가져가도요. 사실 이래요. 검사 시간 확보해서 해결이 되는 친구도 있고, 하지만 거꾸로 검사는 해도 왠지 그게 또 눈에 안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검사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 조금 어렵죠. 이건 말이 좀 그렇죠. 그럼 검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스피드도 빨라져야 되고, 이번에 얘기했던 체화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체화란다. 최적화도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뭐 현재 고등학교 상황에선 고교 상황에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초중등에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산으로 연산 부분을 좀 이렇게 해보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소득이 없으실 거라고. 예, 화내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자연 치유가 있어요. 자연 치유.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이 어린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연상 계산 실수가 많으면 이 자연 치유에 사실 굉장히 목을 걸고 있어요. 사실 저는. 예. 대략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연산 실수가 많다. 전부 다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뭐 0 치셨잖아요. 1 치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다음에 특히 이 수학은 시간 압박이 많기 때문에 실수를 쭉 하는데 예. 이 실수가 타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빈도로 일어나는 경우만 문제인 거고 뭐 비등비등 실수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문제를 삼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아이를 지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누구나 하는 실수 정도의 빈도인 학생들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 정상 좀 이상한데 보통의 친구들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초중등 때, 초등학생 때 연산 실수 사실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실수를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하면 돼요. 한 10명 중에 9명이 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정상 라인으로 들어와요. 100명 중에 99명. 아, 우리 애는 아닌데. 아, 그냥 한 명인 거예요. 되게 독특한 경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연산 실수하거나 연산에서 틀리는 빈도가 사실은 거의 다 이 평평적으로 변해요. 한 시험에 하나. 딱 요 정도. 예, 한 시험에 하나. 30문항 기준으로 하나. 뭐 요 정도의 평균치로 거의 다 수렴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을 드린 이유는 어릴 때 너무 연산 실수가 많다고 예, 그거를 뭐 주눅 들거나 뭐 특수훈련을 시킨다거나 예, 특수훈련을 시키거나 그 연산 때문에 뭐 스피드를 늦춘다거나 혹은 연산 때문에 쓸데없이 유형을 엄청 풀린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마셔라. 예, 그런다고 연산이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은 해야 됩니다. 연산하는 법을 모르는 친구랑 연산하는 법은 잘 아는데 계산만 틀리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법을 모르는 거는 이 얘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연산하는 법을 모두 다 아는데 그냥 계산만 실수하는 어린 우리 젊은 좀 이상한데 네, 이 젊은 네, 젊은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끝나고 2차 성징이 끝나가려 2차 성장이 끝날 무렵쯤 네, 대부분 밸런스가 다 맞아요. 네, 그래서 크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해결이 된다. 근데 결국 걱정을 해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연산 실수 많죠. 연산 실수 많은데 치료해 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광고가 있으면 그 사기꾼이에요. 예.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솔루션을 못 찾았으니까 남이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결국은 이거는 되게 연구 분석을 쫙 해본 결과 이거는 사람의 타고난 어떤 습성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라서 예, 우리가 체질을 바꿀 수도 없듯이 이 또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결국은 아이들의 이 에너지가 동동동동 이렇게 떠다닐 때 생기는 일이라서 2차 성장이 끝나서 굉장히 차분해지고 이 에너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이 단순한 계산 연산 실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단 그 1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예.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한 명의 친구들은 제가 위에서 얘기 드린 저 1, 2, 3번 있죠? 1, 2, 3번. 예. 1, 2, 3번보다도 사실 1, 2번. 그중에서도 1번에 어떤 초점을 갖고 생각을 해 주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통 어머님들 증언해 주세요. 아, 라떼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는 자 성공할 거야.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요. 이 수학 시험이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뭐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예, 이게 좀 불편한 짓이죠. 다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 두 개의 실수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엄청나게 큰 요소라기보다는 자연 치유도 많이 되고 아이들 밸런스가 맞으면서 점점 무마되는 구조이니 이거는 솔루션이 딱히 없다 하더라도 이보다는 대세적인 흐름인 선행학습, 뭐 유형의 진도라든가 아니면 심화학습, 아이의 사고력을 더 높이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학년 때 더 착실히 해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음, 너무 죄송해요. 질문이 진짜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딱히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 뾰족한 방법을 누군가 안다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밝은 미래, 수학 공부만을 잘해서 밝은 미래가 오는 건 아니지만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적을 준하는 성적으로 막기 위해서 과연 이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냐? 쉽지 않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예, 요런 사례들이 있으니, 이렇게 해보고, 만약에 집에 있는 자녀가 아직은 2차 성장기 이전이라면, 예,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만 주고, 제대로 꼼꼼히 짚어가게끔 방향은 설정해 주시되, 그게 틀리는 것은 어쨌든 되게 자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 조금은 마음을 가볍게 드시고,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접근하셔도 크게 문제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예, 오늘의 2부 라이브, 대사 실수가 많은 아이들, 부모님을 위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당했어.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네. 어,
대세적인 영향이 크게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네, 실수를 하는 그 100명 중에 한 명인 친구들 외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 예, 날씨가 참 덥네요. 예, 그리고 오늘 라이브 좀 오래 했네요, 제가. 그 사실은 연산 실수로 더 큰 것들을 예, 잃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네. 연산 법이 중요한 거지. 예, 연산의 계산 실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날씨 덥죠? 예, 더운 날씨에 예, 다들 예,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라이브 합니다. 안 쉬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라이브 또 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와주신 우리 메스프 수학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어, 그 라이브 주제 원하시는 거 있으면요. 웨스프 오픈톡 수학학습방에 꼭 남겨주세요. 어머님들 그 원하시는 주제를 제가 다뤄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도 좋고 어머님들한테 도움도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수학학습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견 있으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 자, 메스프 이철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